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올해 제 계획을 3가지 키워드로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분야를 자세히 공부하고 기왕이면 성장에 관심 있는 청년 당원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연결하고 붕 떠있는 지역 당원들이 많다고 해서 전국 어디든 찾아뵐 예정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공부, 연결, 지역 이렇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본격적인 공부 모임은 4월 이후 공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지역 당원들과의 만남은 노무현재단 지역위원회 혹은 강의나 모임 자리에서 불러주시면 전국 어디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신중하게 준비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생방송을 통해 중간중간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가 만났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해결해야 된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지지자분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들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힘을 보탤 예정이고요. 지금 김어준 총수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월 9일 첫 방송을 하고 첫 게스트로 유시민 전 이사장님이 나오시죠. 언론에선 유튜브로 방송 모델 옮길 경우 청취자의 폭은 라디오 시절보다 제한될 거다. 과연 변화한 환경에서 라디오 시절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청자 수가 줄면 바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겠습니까? 거품이 빠졌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여론몰이를 하겠죠. 이런 와중에 전효옥 씨는 사기 근성이라면서 또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김어준 총수의 저는 편파적이다. 하지만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했다. 이런 주장이 뭔 말인지 모릅니까? 이러니 전효옥 씨에 대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죽하면 여자 정광훈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남의 책 주제 훔쳐서 여기까지 온 날강도가 할 말은 아니다. 과거 표절 논란을 꼬집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저들이 저렇게 어그로를 끌고 조선일보 같은 데서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홍보가 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벌써 35만 명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김어준 총수를 때리면서 이름값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직업적 음모론자 타령을 하면서 열심히 언플만 해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거다. 이렇게 하나만 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증권 전문가도 김건희 주가 조작 정황은 사실상 검사가 폭로했다고 지적한 바 있고요. 12월 2일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그런 거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도 안 되는 게 현실이죠. 당장 다른 걸 다 떠나서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인물들 김건희 씨를 빼고 죄다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제대로 된 조사도 안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게 법과 원칙입니까? 허위 경력은 처벌 없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아예 사건을 종결시켜버리기도 했죠. 이외로도 윤석열 장모 말해서 뭐합니까? 최근에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무죄 확정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말한 법과 원칙이냐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주가 조작이 언제적 사건인데 아직도 법과 원칙 타령하고 있냐? 또 정의로운 척하는 거 보면 웃겨 죽겠다. 입으로만 정의를 외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짤까지 생성돼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워드 진의 오만한 제국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버드 법대 졸업식에서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청중들은 그 연설에 박수를 보내는데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이건 히틀러의 연설이었다 라고 뼈를 때리는 대목입니다. 저렇게 말로만 법과 질서, 법과 원칙을 외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잘한 정책이 없다. 국민 과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거고요. 지금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중대선거구제를 띄웠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 정신 못 차린 정부 여당을 두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저렇게 던진 건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괜히 대통령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리백 대표가 최근 경고를 한 게 MBC 단독 보도를 통해 어젯밤 전해지기도 했죠. 지금 한국은 실수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고요. 당장 한국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0%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인 건 실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인 흐름과도 전혀 맞지도 않고 오히려 과거로 역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순간에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엔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죠. 이해로도 IMF 총재 같은 경우엔 올해 세계 경제가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기 둔화로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는 건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온 거죠. 러우 전쟁 지속, 인플레이션 압박, 각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유지 등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올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란 거고요. 특히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각국은 중국발 감염 유입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하죠. 과학방역 타령하던 윤석열 정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게 매우 심각한 신호고요.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물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는 원화 가격만 하락해서 국내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라도 있었는데, 이번 달러 환율 상승은 일본 엔화도 급격히 평가절하되며 한국 제품 수출 가격 경쟁력엔 별 도움도 안 되고 있다고 하죠. 더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건데, 대통령실에선 그저 초부자 감세에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관철 못해서 불만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 올해는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